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8일이고요. 지금 현재 아침 7시 25분입니다. 이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 링크를 눌러보면요. 저 영어 채널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저희 영어 채널이고요. 영어 채널에는 1300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영어 채널에서만 동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말 하고 싶을 때만 한글 채널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거고요. 크든 작든 앞으로는 모두 영어 채널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여기에 란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이 란리니어 이퀘이션 푸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여기에 보면 Numerical Method for Solving System of Nonlinear Equation 그래갖고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5개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5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비선형 방정식 시스템을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System of Nonlinear Equation을 풀 때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당근, 편미분 알고리즘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5개의 동영상을 통해 마지막 에피소드 05에서 이 동영상에서 비선형 System of Nonlinear Equation을 풉니다. 비선형 방정식을 풀 때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코비안 매트릭스만 만들 줄 알면 비선형 방정식 푸는 거는 껌값입니다. 게임 끝입니다. 다시 제 한글 채널로 돌아왔는데요. 제 한글 채널에서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 5일 전에 촬영한 C++ 9002점 이 동영상에서도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분기약 텐서 캘큘러스 이 재생 목록을 만들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만 계산할 수 있으면 미분기약 텐서 캘큘러스에서 필요한 모든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엄청 강조했습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만 만들 수 있으면 미분기약 텐서 캘큘러스는 냠냠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미분기약 텐서 이 링크를 누르고요. 맨 아래로 내려가 보면 043 이 동영상이 있고요. 이 동영상에 이어 계속 촬영합니다. 오늘 제가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호님 영상 감사합니다. 수식 XYZ를 변수로 하고 개수 ASTD를 포함하는 함수식을 풀기 위해 하나의 변수 XY 중 하나를 고정하고 파라미터 연산자를 정의한 곳에 ASTD를 파라미터로 받은 것을 처리함. 다음 영상에서는 람다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되어 풀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처리함. 이재호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홍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호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아키텍트 심볼릭 매스를 구현한 건가요? 대단하네요. 수식 파싱하는 거 직접 만들어 보려다가 찍산 게 몇 번은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긴 한데 객체 지향으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스 아키텍트 댓글 감사합니다. 저의 다음번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번 동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요, Yet Another Language IQ95를 검색해보면 여기에 플레이리스트가 나옵니다.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를요 2013년에 올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제가 3년에 걸쳐서 만들었고요, 2008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2013년도에 어떤 사람이 무슨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래갖고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촬영했던 거고요. 이 동영상은 제가 만든 Yet Another Languag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여기 목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급 하이레벨 언어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이 제가 만든 인터프리터 언어에 포함되어 있고요. 뭐 함수라든가 루프라든가 include, 라이브러리, 클래스 만드는 거, 템플레이트 만드는 거, 기타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이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프리터를 3년에 걸쳐 만들었는데요, 2008년도에 완성을 했고요. 이때 제가 펑셔널 익스프레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C++에서는 람다라고 부르더라고요. 람다보다 훨씬 더 편하게 만든 게 펑셔널 익스프레션인데, 제가 최근에 C++에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도입해서 연산 가능한 변수, 연산 가능한 함수 이런 거를 이 2008년도 Yet Another Language를 만들 때 펑셔널 익스프레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만들었어요. C++11 표준 나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 봤던 기능이에요. 그거를 인터프리터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인터프리터로 만들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이거를 만드는데 3년이 꼬박 걸렸는데요. 그런데 C++20에 들어있는 컨셉트를 이용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만들면 뭐 한두 달 만에 뚱땅뚱땅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거 만드는데 전체적인 기간이 한두 달 정도 안 될 거예요. 물론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런 거는 전에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러니까 문자식을 다룰 수 있도록 만든 거는 채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기간에 이걸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C++20에 들어있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만들면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간편하게 짧은 기간 내에 만들 수 있어요. 매스 아키텍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44로 변경하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Geometry Tensor Calculus에 붙여 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에서 044 RPLC PRMS 이 파일을 열고요, 컨트롤 홈 하고,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요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했고 18입니다. 동영상 촬영 후에 이 링크를 누르면 항상 최신 라이브러리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날짜로 제공된 것은 현재 동영상에 알맞게 수정된 코드입니다. 나중에 업데이트된 라이브러리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 옛날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테스트 해보시고, 테스트가 된 후에 최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시라고 동영상 촬영 당시와 그 후에 업데이트될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모두 제공합니다. 자,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이전 동영상 43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컨트롤 엔터 하고요, 이거를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렇게 람다를 만들 필요 없이 auto, zf, solve,
EQN, Z, A, F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도록 코딩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개념을 잡으라는 뜻에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에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solve EQN은 이런 코드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컴파일 타임에 이런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빠른 겁니다. 코드가 생성되어서 컴파일 되어 버리니까 빠른 겁니다. 이거를 옛날에 인터프리터로 만들었던 거고요. 인터프리터로 만들어 보면 왜 성능이 느린지 아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044 solve equations clang SED C++20 RPLC PRMS.cpp LTBB12 O 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했고요. CLS-C 해보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당근 GNU 컴파일러에서도 작동하고요. CLS-G 해보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윈도우즈 상에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컴파일러에서 작동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인텔 컴파일러, 쿠다 컴파일러, 클랭, GNU G++ 5개의 컴파일러에서 모두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요. 제가 코드를 지우고 처음부터 한 번 더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이 주어졌는데요. 이 식에 보면 A, X, T, Z, S, Y, D까지 총 7개의 문자 변수를 사용합니다. enum x 선형식에서 변수를 앞으로 끌어모으는 게 편합니다. 이 식을 분석해보면 x, y, z, d는 상수 텀이고요. a와 t와 s가 상수라고 하면 x의 개수는 a이고 y의 개수는 4n의 제곱 2s 더하기 6이고요. z의 개수는 2항과 2항을 더하는 거고요. d는 상수 텀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x, y, z 세 개의 변수에 대한 선형식입니다. 선형 변수를 먼저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으로 상수 텀을 순서대로 정의해 주는 게 편합니다. a는 x의 개수이고요. s는 y의 개수식에서 사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s를 쓰고요. t는 z의 개수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t를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상수 텀 d를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지정해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오토 이렇게 하고요. x, y, z, a, s 언더스코어를 모두 떼고 xyz 이런 변수는 특수한 변수입니다. 연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함수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변수이기 때문에 variables 이렇게 하고 총 7개입니다. 이 식을
아래로 가져와서 오토 F는 A 곱하기 X 6 곱하기 T 곱하기 Z 이 부분은 CNM 스퀘어 제곱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괄호를 닫고 이것도 CNM 사인에다가 2 곱하기 S 곱하기 Y T 여기에 곱하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요. T 곱하기 T 5 곱하기 T 곱하기 Z D 이렇게 수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줄바꿈을 하나 주고요. 이 식에서 F를 0으로 두고요. 이 식을 Y에 대해서 풉니다. 이 식을 Y에 대해서 풀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붙여 넣겠습니다. 분모가 이렇게 되고요. 분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YF는요. solve EQN Y에 대해서 푸는데 A 이후로 상수로 간주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를 제공해주면 Y식을 풀어줍니다. 이때 F를 제공하고요. YF는 당연히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막지한 식이 주어지면 solve EQN 이 명령 한 방으로 이 식을 풀어줍니다. 여기서 분모는 0이 되면 안됩니다. 함수에서 주기가 있는 함수를 푸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인함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in x가 0이면요. 동일한 s값에서 sin의 제곱도 0이 됩니다. 사인 그래프를 보면 주기 2파이 내에서 0과 파이와 2파이에서 근이 됩니다. 그래서 s는 파이 n에서 sin s가 0이 되기 때문에 sin s가 되는 지점에서 sin의 제곱도 0이 됩니다. 맞죠? 이번에는 이 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거를 두 개를 만들고 먼저 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인 2s 더하기 6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사인의 제곱 2s 더하기 6도 0이 됩니다. 동일한 값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s값에서 사인의 제곱도 0이 됩니다. 주기가 있는 함수의 방정식을 푸는 것은 껌값입니다. 2s 더하기 6이 0이 되는 값은 n파이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이 식에서 2s는요 n파이에서 6을 뺀 거고요. 이 식에서 2로 나누면 이 값이 0이 됩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래도 제가 설명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void test simple non-linear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여기에서
auto s는 variable 이렇게 하고요. auto f는 cnm sin 2 곱하기 s 더하기 6 이렇게 하고요. auto ss는 cna 뉴턴 메서드 이렇게 하고 이 함수 f를 제공하고요.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n의 제곱 2s 더하기 6이 0이 되는 s의 값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거를 더 설명드리는 이유는 주기함수에서 주의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식에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n을 0으로 놓고요. n을 1로 놓습니다. 여기에서 로어 바운드이고요. 이 부분은 어퍼 바운드인데 로어 바운드는 범위에 포함되고요. 어퍼 바운드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각괄호를 사용할 때는 그 범위가 값에 포함되고요. 이거를 구간이라 그러죠. 인터벌. 괄호를 사용할 때는 이 범위에 인터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미콜론하고 if ss가 empty이면요 실패한 겁니다. std cout failed 실패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return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이 전체를 루프 속에 넣어서 자동으로 구간을 늘리고 세그먼트를 늘리도록 코드를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필요하면요. 성공했을 경우에는 std cout s는 솔루션 집합입니다. s cpg and l 이렇게 해서 이 뉴턴 메서드가 수식을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위로 올라가서 제가 여기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뉴메레이션을 선언할 때는 칼리브레이스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코드를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뭔가 실패했는데요. 제가 여기에 ss를 넣어야 합니다. 이 s는 베리어블로 선언되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함수입니다. 이 뉴턴 메서드는 벡터를 리턴합니다. ss로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g 해보면요. 값이 -3으로 나왔네요. 근데 값이 하나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요. 구간을 늘려보는데 이렇게 해도 값이 하나만 나올 겁니다. cls-g 해보면요. 값이 하나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요. 파이에다가 0을 곱했으니까 2로 나누면 -3 맞네요.
여기에서도 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나왔습니다. 이 10은 이 구간을 10개로 쪼개서 각 구간에 대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뉴턴 메서드를 곧 데피니션 해보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로 오버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가 보면요, 이 함수입니다. 뉴턴 메서드에서 include upper bound false고요, include lower bound는 true입니다. 이 함수를 만든 이유는 주기가 있는 비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한은 포함되고요, 그 하한에서 근일 경우에 포함되고요, 상한은 근일지라도 기본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하한도 근이고 상한도 근인데 상한은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상한도 포함하게 하려면요, true로 하고 하한은 디폴트로 포함되는데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false로 합니다. 이 true 앞에 오는 거는요, 여기 코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한입니다. 상한에 대한 값이고요, 뒤에 오는 값은 하한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한은 포함하고 하한은 포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하면요, CLSG 해보면요, 이번에는 상한만 출력됩니다. 그래서 상한과 하한을 모두 포함하려면 하한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값이 레디안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CNA 레드 2 디그리를 넣으면요, 모두 디그리 값으로 변환해서 출력해 줍니다. 다시 빌드하고요, CLSG 해보면요, 이제 각도로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좀 더 어려운 식을 풀어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에 붙여놓고 Advanced Non-Linear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Auto T는 Variables 이렇게 선언하고요, 위에서 좀 어려운 식을 복사해 옵니다. 이 식이요, 이 식 복사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위로 올라갔어요. 이 식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곱하기로 해서 붙여놓고요, 오토 F는 T 곱하기 T 곱하기 T O 곱하기 T CNM sin 2 곱하기 T 이렇게 무지막지한 식을 썼고요, 오토 TS는 CNA 뉴턴 메서드 이렇게 하고요, F를 제공하고 하한은 10으로 넣고요, 상한은 10으로 넣는데 여기서 부동수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정수를 넣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근이 몇 개 안 나와요. 이 구간에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구간으로서 잘라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한 20개의 구간으로 잘라서 계산해도 됩니다. 50, 100 상관없고요. if ts가 empty이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std, cout, failed, cpg, endl return 하고요. std, cout, ts는 ts, cpg, endl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해 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의 변수를 만들 때는 단수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클랭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클랭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클랭 컴파일러가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클랭에서 빌드되면 다른 모든 컴파일러에서도 빌드됩니다. clsc 해보면요, 모든 근을 다 찾아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에 있는 모든 근을 다 찾아냅니다. 이게 실제로 근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요, for auto e는 ts에서 std cout 이게 원래 함수입니다. 이 f가 원래 함수이고요, 괄호를 열고 e를 표시하고요, f에다가 e를 넣으면 cpg endl 이 ts에 들어있는 값이 근이라면 이 f값은 0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거를 다시 빌드하고요, clsc 해보면요, f에서 마이너스 6.14 요 부분에서요, 요게 근이고요, f의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뜻은 소수점 이하 14제짜리까지 정밀하게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16승이라는 뜻은 소수점 이하 16제짜리까지 정밀하게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한 거고요. 이거를 좀 이쁘게 출력하려면 cna adjust 0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니까 안 되고요, 괄호를 하나 더 묶어줘야 돼요. 이거를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면 매우 작은 값일 때 그걸 0으로 처리해 줍니다. clsc 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런 값들은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원래 함수 f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넣으면 모두 0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 f는 엄청난 비선형 함수입니다. 이런 비선형 함수의 근을 막강한 뉴턴 메서드로 쉽게 풀어냅니다. 이 뉴턴 메서드는 굉장히 막강한데요, 여기에서 sin et를 곱했고요, 이 부분이 t에 대한 2차식입니다. 여기에다가 t 플러스 1을 곱해서 3차식이고요,
요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거를 플러스 5로 변경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앞에다 붙여넣고요.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t에 대한 2차식이고요. 이렇게 하면 4차식이고요. 4차식에다 2차식을 또 곱했으니까 전체적으로 6차식입니다. 더 복잡한 식도 만들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 실패할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에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정밀도를 예를 들어서 10의 6성 뭐 이런 식으로 정밀도를 조절해 보세요. 실패할 경우에 일단은 디폴트로 하고요. 디폴트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인가 12승인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해보고 실패할 경우에는 정밀도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CLS C 해보면요. 보세요. T-1 그러니까 1이 근으로 나와야 하고요. 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근으로 나와야 하고요. 이 식에서 2와 3이 나와야 하고요. 이 식에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하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sin 2t 플러스 6에서 값입니다. 이게 모두 근이 된다고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뉴턴 메서드는 다 프로입니다. 다 프로.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경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는 여기다가 정밀도를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8성 또는 마이너스 10성 또는 마이너스 6성 이렇게 해서 정밀도를 낮출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정밀도를 낮추면 다 풀어냅니다. 그래도 실패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뉴턴 찾아보면요. 4.7에서 뉴턴 메서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뉴턴 메서드가 수학적 이론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에 뉴턴 메서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뉴턴 메서드가 공회전하게 됩니다.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이런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를 알고리즘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는 실제 문제에서 굉장히 드물고요. 굉장히 드물더라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이섹션 IQ 95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바이섹션 메서드 앤드 뉴턴 메서드 그래갖고 저의 잘생긴 얼굴이 동영상에 나와 있네요. 제가 이 동영상을요 5년 전에 다시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바이섹션 메서드와 뉴턴 메서드입니다. 이거는 더 호모 실리코니언스 영어 채널에서 촬영했던 동영상입니다. 제가 잠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Hi, my name is Thomas Kim. In this session of video, we will learn bisection method and Newton's method to compute square root in C++ code. While reading this book, C++ template, the complete guide, while reading this book and also reading this book, both books use bisection method to find square root. In my case, I learned bisection method and Newton's method long ago, about
30 years ago, I used this book. This was my first book in my college, and in this book, 제가 다시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바이섹션 메서드와 뉴턴 메서드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4월 달인가 5월 달에요. 이 뉴턴 메서드를 처음 공부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는 것처럼 매우 특이한 경우에 뉴턴 메서드가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바이섹션 메서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이섹션 메서드도 뉴턴 메서드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굉장히 우수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뉴턴 메서드는요, 지금 현재 1변수 비선형 방정식을 풉니다. 뉴턴 메서드는 한 번 실행할 때 근을 하나씩 찾아내는데요. 구간을 작게 나눠서 각 구간에 대해서 뉴턴 방정식을 실행하면 실패할 경우도 있고 성공할 경우도 있는데요. 성공할 경우를 다 끌어모으면 전체 근을 다 찾아냅니다. 여기에서처럼 근을 다 찾아내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1변수 미분을 할 수 있으면 2변수 미분도 할 수 있고 3변수 다변수 미분을 할 수 있고요. 1차 1변수 적분을 할 수 있으면 2변수, 3변수, 다변수 적분을 할 수 있고요. 1변수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으면 2변수, 3변수에 대해서도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f가 xy 두 개의 변수로 된 함수이고요. g가 xy에 대한 두 개의 변수로 대한 함수일 경우에요. f가 비선형 란리니어 이퀘이션이고 g가 비선형 란리니어 이퀘이션일 때 이거는 이변수 System of Non-Linear Equation이 됩니다. 만약에 f가 세 개의 변수에 대한 비선형 방정식이고요. g가 세 개의 변수에 대한 비선형 방정식이고 h가 세 개의 변수에 대한 비선형 방정식이면 3변수 비선형 System of Linear Equation입니다. 1변수에 대해서 풀 수 있으면 이런 것도 당연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근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무한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은 x1, y1, z1 이런 순서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x2, y2, z2, x3, y3, z3, x4, y4, z4 등등으로 순서상 형태로 값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풀 수 있죠.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란리니어 이퀘이션 그래갖고 이 동영상에서 System of Non-Linear Equation에 대해서 5개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근을 하나를 풀어냅니다. 근을 하나를 풀어내면 다 풀어냅니다. 근 하나만 풀 수 있으면 다 풀어내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근을 1변수에 대해서 풀 수 있으면 2변수, 3변수, 다변수에 대해서도 당근 풀어낼 수 있습니다. 3변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x가 취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거는 y가 취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거는 z이 취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거는 x의 구간을 나누는 개수이고 y의 구간을 나누는 개수이고
제세 구간을 나누는 개수를 주면 근이 1개든 2개든 3개든 4개든 100개든 1000개든 다 구해낼 거 아닙니까? 근을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구합니다. 제가 한동안 한글 채널을 떠나 영어 채널로 이동할 거니까요. 이번 동영상은 좀 길게 촬영하겠습니다. How to solve system of non-linear equations 제목을 붙였고요. auto M은 CNA create column matrix가 되고요. 이 부분은 함수로 된 행렬로 들어갑니다. 상수 부분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기술되고요. 이 뉴턴 메서드는 당연히 함수로 된 행렬을 인수로 받습니다.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요, 오토 솔루션즈가 튕겨져 나오고, 이 솔루션즈 속에는 이런 값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죽으라고 함수로 된 행렬을 만든 이유가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수학이라는 게 뭡니까? 미지수 값을 찾아내는 게 수학 아닙니까? 방정식을 못 푸는데 그게 무슨 수학입니까? 수학은요, 모르는 미지수 값을 찾아내는 게 수학입니다. 방정식을 못 풀면 그건 수학이 아닙니다.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Void multivariable system of non-linear equations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3변수를 사용할 거니까 auto x, y, z를 만듭니다. variables로 들어가고요. 연산 가능한 3개의 변수를 만들었고요. auto m은 CNA create column matrix로 들어가고요. 세미콜론 합니다. 제가 식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넣습니다. 사인 속에 y 더하기 z를 아규먼트로 보내고요. 상수로 5를 넣습니다. CNM 코사인 x에다가 곱하기 y에다가 그냥 손가락 가는 대로 아무렇게 식을 만듭니다. x 곱하기 CNM sin 2 곱하기 y 곱하기 z 곱하기 z 그냥 손가락 가는 대로 아무렇게 3개의 식을 썼습니다. 이게 f, x, y, z 마이너스 c1이고요. 이게 g, c2이고요. 이게 h, c3입니다. 이렇게 함수로 된 행렬을 만들었는데요. 이 자체로는 크게 힘이 없고요. 오토 J 해서 이 함수로 된 행렬에서 자코비안을 계산해 냅니다. 이 자체는 자코비안 매트릭스이고요. 함수로 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3 by 3 매트릭스 오브 펑션즈가 됩니다. 오토 DT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에서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이거는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행렬식이 됩니다. 오토 ARGS는요, 어레이로 아무런 값을 넣습니다. 그냥 손가락 가는 대로 아무런 값을 넣었고요. 이 값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 뉴턴 메서드가
x1, y1, z1, x2, y2, z2 이런 식으로 풀어낼 겁니다. 이렇게 풀어냈다고 생각하고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출력해 봅니다. std, cout, j는 함수로 된 행렬입니다. 그래서 j에다가 xyz 값을 넣고 출력하고요. std, cout, det 제가 여기에 줄 맞추기 위해서 공백을 넣겠습니다. argis 이렇게 해서 det에다가 argis를 넣습니다. 여기 빈 공간은 지우고요. 이 함수를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 우리가 함수로 준 행렬식에서 자코비안 행렬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에서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이 부분은요, 비선형 방정식을 풀 때 여기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마지막 동영상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위에서 설명한 이 뉴턴 메소드에다 적용하면 솔루션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제가 죽으라고 함수로 된 행렬을 만든 이유는요, 책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수학의 목적은 미지수를 찾아내는 건데요. 방정식을 못 풀면 그 수학을 어디다 씁니까?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죽으라고 함수로 된 행렬을 왜 만들었고요? 아래에서 죽으라고 자코비안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를 왜 함수식으로 계산을 했겠습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야 이런 방정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턴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함수로 된 행렬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진주를 채집해갖고 광택 내고 구멍까지 뚫고 이제 실에 엮으면 됩니다. 실에 엮어서 이쁜 목걸이를 목에 걸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solve linear equation for z 이 함수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서 go to definition 하면 이 함수로 이동하고요. 이 식에서 여기에서요, 이 함수 f에서 x의 개수는 a이고 y의 개수는 4인 제곱 2s 더하기 6이고요. z의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이게 방정식이 되어야 하니까요, f에다가 0을 대입해서 이 식을 푸는데요. 잘 보세요. 이 식에서 x 값으로 0을 넣고요, z 값으로 1을 넣고요, y 값으로 0을 넣고요, z 값으로 1을 넣고요, d 값으로 0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요, x 값이 0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a 값에 관계없이 날아갑니다. 여기에서 z 값이 1이니까 z은
표기할 필요가 없고요. y가 0이니까 s 값에 관계없이 이 부분은 날아갑니다. z 값이 1이니까 z은 표기할 필요가 없고요. d 값이 0이니까 d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이거를 0으로 놓을 필요가 없고요. f로 다시 복원하고요. 이 값은요, 마이너스 t 더하기 1 더하기 t제곱 빼기 5t 전체에다가 t1을 곱한 값이고요. 이 식을 정리해보면요, 이게 6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정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the coefficient of z이 됩니다. 그래서 이 f에서 z의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은요, 오토 tc, t의 개수, coefficient라는 뜻입니다. 함수 f에다가 파라미터들을요, 위로 올라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가요 넣고 여기다가요 값을 넣습니다. x값은 0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y값은 0으로 들어가야 하고 z값은 1.0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줄맞춤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a는 아무 값을 넣어도 됩니다. x가 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a는 무슨 값이든 관계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 값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3으로 나타내고요. 여기에서도 y가 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 값에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값은 제가 3으로 나타내고요. 이 식에서 t는 변수이기 때문에 값을 넣을 필요가 없고요. 상수 텀 d는 0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고 나면요, 파라미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해서요, 결과는 이 식이 됩니다. 이게 이 식에서 변수 z의 이 z의 개수가 됩니다. 이 부분을 disable 하고 붙여넣고요, a, s는 아무 값을 넣어도 되니까 0으로 넣는 게 알고리즘 내부에서 편합니다. 이 식을 잘 관찰해 보면요, z의 개수를 구할 때 z에다 1을 넣고요, t 값은 변수로 나오기 때문에 나타낼 필요가 없고 나머지 값은 다 0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앞에 오는 z은 z자리에다가 1.0을 넣으라는 뜻이고요, t는 이 식에서 제외시켜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t의 함수로 개수를 뽑아내라는 뜻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내부적으로 구현해 놨는데 아직 밖으로 릴리즈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오토 ts 하고요, cna 뉴턴 메서드 들어가고 이 tc가
이 식입니다. TC가 이 식입니다. 그래서 TC를 보내고 TC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추정을 해서 놓고 풀면 이 식의 T의 값이 풀립니다. if ts empty면요 계산 실패한 겁니다. 계산 실패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리턴 하면 되고요. 성공했으면 t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뉴턴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리턴 값은 벡터로 나옵니다. ts의 데이터 타입을 보려면요 이렇게 생긴 화살표를 쓰고 ts를 때리면 ts의 데이터 타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정수로 쓰면 안되고 부동소스를 제공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이 구간을 3개로 쪼개기 때문에 계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C를 해보면 값이 하나만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값은 3개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10개로 더 쪼갭니다. 나중에 이 구간 쪼개는 거는요 이 부분을 루프 돌려서 얼마든지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코딩할 수 있습니다. CLS-C 해보면요 이제 T의 근을 다 구했습니다. 리턴 타입은 벡터 더블이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 Z식을 풀었을 때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t는 마이너스 1, 2, 3이 되면 이 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이 Z의 알고리즘을요 이렇게 만드는 걸 설명드렸고 이번 동영상에서 solve eqn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한 방에 이 식을 풀어내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요 이 식을 다시 자세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요 이 식에 1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1은요 D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CLS-C 해보면 이게 풀리면 안 되는데요. 이상하게 값이 풀렸네요. 제가 아침 7시 반부터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오후 5시 30분입니다. 동영상 촬영을 정지해놓고 밥 먹고 왔습니다. 점심을 건너뛰었거든요. 제가 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멍청한 짓을 했는데요. 이 함수 f에다가요 1을 더합니다. 1을 더했고요. 1은 d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값
리터럴 상수값을 뽑아내려면 이 함수 f에다가 모든 변수를 0으로 설정하면 이 리터럴 숫자 1값이 나옵니다. 여기다가도 플러스 1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빌드 해보면요, CLSC T의 값이 엉터리 값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에서 제스의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제스의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촬영할 때 이거를 설명하려고 동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도 플러스 1이 들어가야 식이 성립하겠네요. 아래로 내려오고 이 자체는 t의 식입니다. 그래서 리터럴 값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 전체에다가 값을 빼주는데요. x 값으로 0, y 값으로 0, z 값으로 0, a 값으로 0, s 값으로 0, t 값으로 0, d 값으로 0. 이게 잘 모르겠으면 7개를 넣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넣으면요, 이거는 리터럴로 들어간 값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해서 나온 t 함수에다가 이 t 함수에는 1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 1은 이 식에서 나옵니다. 이 값을 빼줘야 최종적으로 이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정해야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CLSC 해보면요, t의 값이 올바르게 나오면 우리가 이 식을 정확하게 뽑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z 함수, 손으로 계산한 z 함수가 일치한다는 것은 모든 식을 올바르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코에피션트 z에다가 1을 넣고 t는 변수로 봐라. z의 개수, 이 식에서 z의 개수 함수의 변수가 t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함수로 된 행렬의 모든 알고리즘은 완성했습니다. void, test, matrix, coefficient. 마지막으로 함수를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여기서 enum x, y, k, a, b 세미콜론 하고요, 오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언더스코어는 다 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variables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개를 만들고요, 오토 m은 cna create column 매트릭스를 넣고요, 세미콜론 합니다. k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a 더하기 1이고요 2 곱하기 x 더하기 k 빼기 1
곱하기 y 더하기 b 더하기 3 이렇게 열 행렬을 만들었고요. x, y, xy를 변수로 보고요. 이 식은 xy에 대한 변수로 보면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리터럴로 된 상수 텀이 들어있고요. x의 개수는 k이고 이 경우는 x의 개수가 2이고요. 이 경우는 y의 개수가 k-1입니다. 오토 mm은 m에서 set variables라는 게 있는데요. k, a, b에다가 값을 넣고요. k 값으로 3.0을 넣고 a 값으로 3.0을 넣고요. b 값으로 6.0을 넣으면 k 값, a 값, b 값이 각각 3, 2, 6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거를 함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전통적인 개수만을 꺼내서 행렬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요. k 1, a 더하기 1 하나의 행과 2, k-1 b 더하기 3 이런 행렬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토 D는 MM의 Augmented Dynamic Matrix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하면요. 이 식에서 상수 부분을 우변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식 전체가 0으로 보기 때문에 상수 텀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됩니다. 이 식 전체가 0으로 보기 때문에 상수 텀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으로 된 행렬에서 개수만을 꺼내서 행렬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Augmented Dynamic Matrix입니다. SED, Cout, D는 개수로만 만들어진 행렬입니다. 이 함수 이름은요, 메인 함수에 붙여 넣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여기에 코멘트를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C 하면 이쁜 개수만을 꺼내서 행렬로 만들어 줍니다. K 값으로 3을 넣었기 때문에 X의 개수가 K가 3이고요. Y의 개수가 1이고요. A의 값으로 2를 넣었기 때문에 2에다 1을 더하면 3이고요. 그걸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X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2고요. K의 값이 3이기 때문에 3에서 1을 빼면 2고요. B가 6이기 때문에 3을 떼서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9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함수로 연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코피션트를 이렇게 꺼내서 스칼라
행렬로 만들어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리터럴 1이 들어있어도 이게 올바르게 작동하는 이유가 제가 앞에서 여기에서요, 이 함수에서 제가 여기 1을 빼먹었네요. 제스의 개수를 꺼낼 때 여기에 설명한 이론에 따라 값을 설정을 해서 f에다가 모든 변수를 0으로 넣어서 그 결과를 뺀 게 제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제가 밖으로 뽑아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토 C 이렇게 하고요. 이 행렬 mm에서 이 상수 텀은 제외하고 K, 1, 2, K-1만 뽑아내려면 코, efficient, dynamic, matrix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해보면 개수만으로 된 행렬이 나옵니다. 다시 빌드하고요. CLSC 해보면요. C는 3, 1, 2, 2, 3, 1, 2, 2 개수만의 행렬로 뽑아냈습니다. 여기서 오토 CC는요. 이번에는 행렬 M에서 바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mm을 사용했고요. 이 mm은 여기에서 이렇게 값을 지정했고 이번에는 동일한 코에피션트를 사용하는데 이 행렬 m, 이 행렬에 대해서 설정합니다. 이럴 때는 이거를 제공해주면 C와 CC는 동일한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CC, CC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행렬 M을 함수로 다뤄야 할 때가 있고 이 행렬 M에서 개수를 뽑아서 다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CLSC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만약에 상수 텀만 뽑아내려면요. 이거를 복사해서 CST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고요. Constant, Dynamic, Matrix 이렇게 하면 여기에 붙여놓고요. CST, CST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1, B 더하기 3이 나옵니다. 다시 빌드 해보면요. CLSC 해보면 3, 9 왜냐하면 A 값으로 3을 넣었기 때문에요. A에다가 1을 더하면 A 값으로 2를 넣었기 때문에요. A 값으로 2를 넣었기 때문에 2에다 1을 더하면 3이고요. B 값으로 6을 넣었기 때문에 B에다 3을 더하면 9가 맞습니다. 이 값을 우변으로 이항한 게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로 뽑으려면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right hand side 여기서 right hand see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에 보면요, CLSC 이번에는 A 더하기 1을 오른쪽으로 넘긴 거고요, B 더하기 3을 오른쪽으로 넘긴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를 식으로 다뤄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개수를 뽑아서 다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제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한글 채널에서는 동영상을 당분간 그만 촬영하고 이 링크를 누르면 영어 채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영어 채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